끝없이 펼쳐진 땅이 내어준 것은 풍요로운 먹을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빛깔에서부터 전해오는 진한 맛과 향. 그 덕에 전국에서 알아주는 맛의 고장이 탄생했죠. 양질의 식재료는 천리밭까지 소문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에 맛깔스런 솜씨까지 더해져 전주만의 특별한 맛을 빚어냈죠. 맛의 고장 전주, 그 시작에 신미가 있습니다. 전주 도심 한가운데 우리 전통 가옥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 700여 채 한옥이 오밀조밀하게 자리하고 있죠. 이곳에 국내 최대 규모 한옥 마을이 생겨난 것은 일제강점기 때. 이곳에서 상권을 장악한 일본인들이 세력을 넓혀가자 일제에 저항해 거주민들이 하나 둘 한옥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옥의 자태만큼 꼿꼿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죠. 한옥마을 중심에는 가장 오래된 집 학인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100년 넘은 학인당은 조선 말 4천여 명 목수들이 3년에 걸쳐 지었는데 백미 8천 가마에 달하는 공사비가 들어갔다 합니다. 햇빛이 눈이 세네요. 오랜 시간과 정성을 쏟아 지은 집에는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아, 여기 대청마루였어요. 재래를 지낼 때도 쓰고 또 여러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앉아서 차 마시고 그런 공간이죠. 어른 수십 명 모여 앉고도 남을 널찍한 대청마루. 이곳에 학인당만의 특별한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대청마루와 맞닿아 있는 방. 여기 방문이 비밀 열쇠입니다. 닫혀있는 여러 겹 문을 차례로 열어 젖히면 방과 대청마루가 통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종중원이 모인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렇게 써서 같이 올려서 이 대청 공간을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최초의 집주인은 이곳을 때때로 판소리 공연장으로 사용할 요량으로 지었다 합니다.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우 3개 방문을 들어 올리면 넓은 실내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100여 명 청중이 모여 명창의 소리를 관람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식 오페라 극장이었던 셈이죠. 저희는 다락이 워낙 커서 바로 별도 공간으로 따로 올립니다. 본체 크기가 일반 한옥 3배 정도 되는 학인당. 다락의 규모도 남다릅니다. 여기가 2층 다락입니다. 2층 높이에 가까운 높은 천장 덕에 다락도 2층 구조. 쭉 올라와도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은 하나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될 거예요. 멀리 내다본 집주인은 다락방 하나도 허투루 짓지 않았습니다. 다락방 채광 하나에도 꼼꼼하게 신경 썼습니다. 남쪽 창 크게 내어 바람과 볕이 잘 들도록 했죠. 그리하여 100년 지나도 바래지 않고 멋스러운 자태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서 깊은 종가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깊은 맛이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에 먹는 간장입니다. 이것이 집안 대대로 전해오는 50년 숙성된 씨간장. 이 집 음식 맛의 1등 공신입니다. 약간 진하죠. 계속 달이고 또 달인 간장이라 이런 걸로 조림해 놓으면 맛있죠. 긴 세월 동안 깊고 진한 맛을 변치 않고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지요. 참기름하고 음식 맛 좋은 집은 장맛부터 다르다 했던가요? 오래 묵힌 간장 하나면 별다른 양념 필요 없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빚어낸 맛이죠. 아무래도 간장을 쓰면 이렇게 진해지니까 좀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저희 집은 거의 간장을 좀 위주로 많이 해요. 약간 색깔이 진해지지만 깊은 맛이 있어요. 깊고 오래된 장맛처럼 종가의 아침상에는 오래전부터 빠지지 않고 오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전주 신미로 손꼽히는 식재료들로 만든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갈한 종가의 밥상에는 건강하고 좋은 식재료로 맛을 내는 음식이 오릅니다. 전주 신미에 들어가는 애호박전을 비롯해 콩나물 무침과 녹두가루를 치자로 물들여 만든 노란색 황포묵도 그중 하나죠. 전주에서 가장 뛰어난 맛을 꼽아 전주 신미라 했는데 애호박, 콩나물, 미나리 등 10가지 식재료를 말합니다. 모두 전주와 그 인근에서 나는 것들로 맛의 고장 전주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지요. 전주 외곽에 자리한 미나리꽝. 허벅지까지 잠길 정도로 물을 댄 밭에서는 푸릇푸릇한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67차례 수확하는 전주 미나리. 서울 가락시장 유통 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선너물하고 원조가 전주 시내 선너물하고 내가 미나리 원조요. 거기서 먼저 처음 시작을 했어. 예나 지금이나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그 명성자자한 전주 미나리. 농약 뿌리지 않고 오로지 깨끗한 물로만 키우는데 줄기가 연하고 색이 선명한 것이 특징. 무엇보다 그 맛과 향이 진합니다. 그 향이 얼마나 짙은지 미나리꽝이 있는 서원 너머에 다다르면 향이 몸에 배일 정도. 시시한 고장은 명함도 못 내밀었답니다. 그리하여 전주가 자랑하는 10가지 맛으로 꼽혔죠. 그 명성답게 아삭한 식감과 맛은 여전합니다. 노란물도 되지만 지하수물을 많이 내요. 이제 깨끗하고 좋아 미나리가. 깨끗한 물과 너른 평야가 내어준 갖가지 질 좋은 음식 재료들.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할 수 있었던 이유지요. 새벽 2~3시면 어김없이 열리는 전주 천변 도깨비 시장. 가장 신선한 물건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식재 전주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음식이 발달한 전주. 전주 음식이 맛있는 것은 예부터 좋은 음식 재료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평야와 산과 바다를 가지고 있어 그 어느 곳보다 물산이 풍부했죠. 외국계 다리 장사한 다리요 여기가. 장사한 다리다고요. 다리에서 장사한데 여기뿐이에요. 남부장에서. 천변을 중심으로 일찍이 시장이 발달한 전주. 남문 밖에 있다 해서 남박장으로도 알려진 전주 남부시장은 조선시대부터 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전국 쌀 시세를 쥐락펴락했을 정도로 6, 70년대에는 호남 최대 물류창고 역할도 톡톡히 했죠.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남부시장에는 유난히 콩나물 가게가 많습니다. 가게마다 이른 아침부터 콩나물 사려는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올충이라고 하는 건데. 만나러 와도 교회에서 먹으려고 교회 같은 데서 밥을 하면은 많이 먹으면 네, 오늘도 전주 신미 중 하나인 콩나물은 전주 사람들이 평소 즐겨 먹는 음식. 어디서나 흔한 채소 중 하나지만 전주 사람들에게 그 의미는 좀 남다릅니다. 옛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 물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 그 때문에 발생하는 풍토병을 예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콩나물을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콩나물의 고장답게 요리마다 쓰이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런 거 콩나물 국밥용으로 많이 나가는 거고, 이런 거 이제 곱실곱실한 거 이제 약간 튀김감 있잖아요. 고소하면 이제 씹어가고 이런 거 이제 무침, 찜이나 탕 하는 거. 콩나물의 생김새와 식감은 키우는 방식과 시간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죠. 키울 때부터 남달리 손길이 많이 가는 콩나물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이거는? 이거는 원래 키울 때부터가 그냥 까불까불해서 키우는 거예요. 씻어서 나오는 콩나물이에요. 손이 많이 안 가서 그러냐.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전주 콩나물이 유명해진 것은 곁에 천변을 두고 있어 콩나물을 기를 수 있는 깨끗한 물이 풍부했기 때문이죠. 콩나물 배달로 하루를 시작하는 남부시장 상인들. 콩나물을 많이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난 음식도 있습니다. 남부시장 유명해요. 옛날부터 콩나물국밥은 남부시장에서부터 최초로 생겼을 거예요. 네. 콩나물은 남부시장의 오랜 얘깃거리. 이곳 사람들에게 콩나물은 가장 서민적인 음식이자 전주 맛의 바탕이 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음식이 맛있는 고장은 콩나물도 다른 법이죠. 이건 마지막에 콩나물 국밥은 전주 콩나물의 명성 덕에 탄생한 음식. 콩나물을 어떻게 뒤쳐내느냐에 따라 국밥 맛이 좌우됩니다.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 살려서 뒤쳐내는 것이 맛의 비결. 이렇게 살짝 삶아야 아삭거려. 이 상태. 보세요. 자, 찬물에 빨리 식혀야 돼요. 이렇게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두면 식감이 살아나 국밥 말아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곳 콩나물 국밥은 뚝배기를 끓이지 않는 것이 특징. 대신 밥을 뚝배기에 담고 뜨거운 육수를 여러 번 부었다 덜었다 하면서 토렴을 하죠. 적당히 데워진 밥에 살짝 데친 콩나물 얹고 뜨거운 육수를 부어 말아내는 식이죠. 이것이 바로 남부시장식 콩나물 국밥입니다. 기후와 풍토 탓에 먹기 시작한 콩나물은 이제 명실공히 전주를 대표하는 맛이 됐고, 콩나물 국밥은 전주를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됐습니다. 고향의 맛을 느낀다고 할까? 뭐 지방에 나가 있던 분들도 양무씩 오면은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고 올라가시죠. 콩나물 국밥 한 그릇에는 이곳의 내력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주 신미는 비빔밥으로 완성됩니다. 전주 비빔밥은 밥을 짓는 것부터 남다르죠. 밥을 지을 때 맹물 대신 진하게 우려낸 사골 육수를 씁니다.
이것이 전통 전주 비빔밥의 핵심 중 하나죠. 이 국물이 밥이 퍼질 때 물을 흡수하는데 그래서 코팅이 되는 거예요. 쌀이 알알이 다 코팅이 돼서 수분 분출을 억제당하죠. 전주 비빔밥의 가장 큰 특색은 밥을 지을 때 콩나물을 넣는다는 겁니다. 밥솥에 뜸이 들 때쯤 콩나물을 넣고 밥에서 나는 김으로 살짝 데치는 거죠. 육수로 지은 콩나물 밥은 전주 비빔밥 맛을 좌우하는 바탕입니다. 여기에 30여 가지 갖은 재료를 얻는 거죠. 이 중 풍미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콩나물, 황포묵, 쇠고기 육회입니다. 옛부터 평양냉면, 개성 탕반과 함께 조선 3대 음식으로 일컬어진 전주 비빔밥. 지역 향토에 맞는 좋은 재료를 사용해 최고의 영양가와 맛을 담아냈기 때문이죠. 온 고을에 깃들어 오랫동안 간직해온 맛. 바로 전주 신미입니다.